자, 오늘 또 두 번째 뵙네요. 빨리 민법으로 가자고 하셔서 구독자분께서 또 민법이 또 하고 싶다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형법 각지 케이스 판례 위주로 해서 그 변식 기출문제 위주로 딱 8문제 장문된 거 있죠? 케이스로 된 거. 요거 어떻게 요령 있게 풀어내는 방법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번이죠. 이 책이 유동훈 변호사님 책이 465개인가 그래요. 기출문제. 그중에서 한 8개 핵심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줄을 한번 꺼보세요. 자로 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저 강의용으로 하려고 이제 자로 했습니다. 갑과 을 두 명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뭐 싸움이 붙었어요. 병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갑과 을이. 근데 갑이 이제 병을 넘어뜨렸고 을은 가세에서 발로 병의 몸을 찼어요. 이거 줄 끈 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병이 결국은 3조에 상해를 입혔어요. 친절하게 상해란 표현까지 써줬어요. 지금 이게 상해 개념이 또 있죠. 복잡하게.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런데 갑, 을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지가 불분명하다. 옳은 설명이 뭐냐 해서 첫 번째 질문. 을이 갑의 상해에 대해서 공모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공동정범, 우리 판례는 공동정범을 그 넓게 인정하죠. 공모 공동정범까지 인정합니다. 뒤에 살펴볼 겁니다. 개념은. 또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갑이냐 갑의 행위에 의한 거냐 을의 행위에 의한 거냐가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263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시범의 특례라 그래서 저 형광펜 끈 것만 보시면 돼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공동정범에 의한다. 원래 저 원인이 분명해야 되죠. 인과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분명한데 하여튼 간에 뭐 두 명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면은 둘이 한꺼번에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 따지고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형법 263조 동시문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의뢰상해죄를 지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동시문의 특례가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어요. 이래 버리면 빠져버립니다. 우리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고의에 해당되는 건데 고의 부분 우리 주관적 요건 그게 빠져버리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죠. 그죠? 공모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요. 갑을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 결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요거 맞죠? 그죠? 이게 263조가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헷갈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만일 을이 공모한 사실이 있다. 이러면은 263조 동시범의 특례 적용됩니다. 근데 적용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없는 겁니다. 범위, 우리 법률용어로. 법전에선 범위라고 하죠.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이게 다 하려니까 이게 양도 많고 또 이게 임팩트가 없어서 제가 포스트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중지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범위가 인정되는 거죠. 강도죄가 문제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스총으로 겁을 줘서 20만 원을 털었어. 기수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수가 돼버렸어 이미. 중지범, 우리 법률에는 중지미수라고 안 하고 중지범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학설에서는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이미 기수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를 했다. 이러면은 우리 26조의 중지범이 적용될 수 없죠. 이 너무 쉬워, 그죠? 학설이고 다 필요 없어요. 자, 중지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지범은 우리 대법원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이거 자의가 중요해. 타의가 아니고 자의야. 자기 순수한 의지로 해야 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실행에 착수 전에 예비 업무에는 중지범엔 또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죠? 실행에 착수한 이후지만 기소가 되기 전입니다. 이 말이 빠졌죠. 실행에 착수가 된 후에 기소가 되기 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중지미소미 돼서 감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끝났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붙여놔 버렸어요. 제가 다이소 가서 언제 시간 잡아가지고 그거를 사야겠어요. 이게 지금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게 흔들리죠. 화면이 흔들려서 굉장히 보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줄을 꺼놨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항상 케이스는 줄을 끄세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 거죠. 갑은 을병과 함께 요게 중에 세 명이 이제 시작됐고 강도를 모의했다. 아, 그러면 강도의 어떤 뭐 공모 공동 정범이라든가 또는 공동 정범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넣고 갑은 범행 현장에서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자, 을병은 폭행하고 돈도 털었습니다. 그러면 을병은 특수강독죄의 죄책을 진다.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수강독죄의 법적 성질을 먼저 머리에 깨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특수강도죄는 우리 법이 331조 2항에 후단에 있습니다. 후단 뒷부분에 있단 말이죠. 331조는 이제 특수절도죄고 특수강도죄의 뒤에 있죠. 우리가 형법에서 특수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우리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합동하여. 합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모공동정범은 어떻습니까? 현장이 없고 망을 보는 행위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했죠. 근데 망을 보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수절도 특수강도는 현장에 직접 있어야 됩니다. 이거 키포인트.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이 없고 망을 보는 행위는 뭐다? 특수절도나 특수강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왜? 죄형 법정주의에 또 형을 가중처벌하는 거죠. 형을 가중처벌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200명한테 이제 뿌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공연성이 인정되죠. 우리 공연성이라는 걸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숫자가 1000명이다 100명이다가 의미가 없어요. 숫자가 1000명이다 100명이다가 의미가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형광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야 됩니다. 이게 공연성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랬어요. 물론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가 농후하겠죠. 다음 케이스 봅니다.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 대화로 했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우리 비공개니까 누가 딴 사람 볼 수 없으니까 둘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공개라도 블로그라는 자체가 이게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이트죠. 이 인터넷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인터넷이란 거는 해킹도 당할 수 있고 또 이 비번을 누가 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매우 위험하죠. 매우 공연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비밀 대화방에 대한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비밀 대화방에서 둘이서 이야기했다 해서 우리 비밀 지킬게 해서 비밀 지켰어. 명예훼손죄 안 된다?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죠. 적발이 안 되면은 뭐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시비를 걸었겠지, 경찰에. 자, 다음 케이스. 갑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것도 이제 명예훼손죄예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륜 사실을 막 이제 게시를 했어요. 아파트에. A가 사는 아파트에. 딱 이거 자 케이스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유인물을 회수했단 말이야. 이미 걸었다가 뭐 1시간 뒤에 회수했든 뭐 5분 뒤, 5분은 뭐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수를 했으면은 명예훼손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아닙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명예훼손죄의 법적 성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추상적 위헌범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침해의 효과가 안 나더라도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으면 바로 기소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다음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 빠른 시간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갑은 A를 갖다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A가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검찰 처리가 된 거예요. 그죠? 갑의 소원대로. 그리고 그 사실을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아파트 여러 세대에 55세대 우편함에 또 배포를 했어. 갑은 자신의 행위는 A의 비리를 알려서 입주민의
뭐 자기는 정의의 사도야. 응? 정의를 위해서 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310조를 보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또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소외가 별도로 돼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참 희한합니다. 다른 죄는 그 형법 총칙에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이런 것들이 일반론으로 적용이 되는데 명예훼손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면은 예? 개별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310조에. 자, 그러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뭐 사익이 있었다, 사리사욕이 있었다 하더라도 310조 적용된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100% 공공의 이익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괜찮단 말이야. 100% 진실일 필요도 없어. 약간 오자도 있고 말이지. 응? 약간 뭐 1, 2% 정도 거짓이 조금 사리사욕이 들어갔어. 응? 갑이 A를 욕먹이려고. 그죠? 그래도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그 견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갑은 A로부터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사람이 또 컴퓨터 포토샵 같은 거 잘하는가 봐요. 웹 디자인 같은 거.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막 위조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거 중요합니다. 종이로 뽑아낸 문서가 아니고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메일로 전송했다. 10번 이상. 그래서 위조를 해왔다. 그러면은 이게 공문서 위조죄나 뭐 사문서 위조죄나 이런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이미지는 문서와 달리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위조죄나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지. 위조죄의 대상은 문서죠. 그렇다고 해서 뭐 종이에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화면 이미지 파일 정도로는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갑이 A에게 전송한 비명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은 시각적 방법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만일 갑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어 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이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 신분증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에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인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 그 이미지를 보게 했다면 그 행위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 말 길입니다. 참 말 길어요.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더 연결시켜서 간 것뿐이에요. 문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끝났습니다.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케이스를 막 허겁지겁 봤죠.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형법 강론책이 거의 뭐 제일 얇은 게 500, 600페이지 되고요. 또 판례집을 따로 봤어요. 우리 때는 판례집도 한 뭐 600페이지 되는 거, 합의 뭐 한 1000페이지 되는 걸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해버리면 또 까먹고 해서 저희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은 필기 논술이죠. 거기서 이제 연필이 볼펜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떻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술술 풀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뭐다? 키워드로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를 분해할 때도 그 키워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때도 키워드로 암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의 선을 긋게 되죠. 수학 공식 같이 된단 말이에요. 수학 공식보다 더 쉬워요. 법은. 왜냐면 수학 공식은 막 여러 가지 숫자에도 모자라서 무슨 외부 아라비아 공식 뭐 이상한 산식 나오잖아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통계, 확률 뭐 이상한 거, 뭐 이공계,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기하, 비적분 머리 아프죠. 근데 법은 어떻게 돼 있어? 수학 공식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부 한글로 돼 있잖아. 요즘 책들은 한자 거의 안 씁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